매출 완전 정복 심화편 17강. 매출이 늘어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매출이 계속 증가합니다. 1000억 원, 1300억 원, 1600억 원. 이 숫자만 보면 기업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출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매출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숫자는 커지지만 기업의 체력은 약해지는 나쁜 매출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아주 쉽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매출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매출의 질입니다. 작은 장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가게를 운영합니다. 첫 번째 가게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판매합니다. 제품을 정상적인 가격에 팔고 판매한 돈도 제때 받습니다.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도 남습니다. 두 번째 가게도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릅니다.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 큰 폭으로 할인했습니다. 물건을 거의 남기지 않고 팔았습니다. 판매한 돈도 몇 달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두 가게의 매출은 똑같이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출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것이 매출의 질입니다. 좋은 매출은 무엇일까요? 좋은 매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품이 잘 팔립니다. 적정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판매할수록 영업이익도 늘어납니다. 판매한 돈도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고객이 제품을 찾습니다. 쉽게 말하면 팔수록 이익이 남고 현금도 들어오며 다시 팔 수 있는 매출. 이런 매출이 좋은 매출입니다. 샷 A기업을 보겠습니다. A기업의 매출입니다. 첫 해 1000억 원, 다음 해 1300억 원, 지난해 1600억 원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보겠습니다. 100억 원, 130억 원, 180억 원,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110억 원, 150억 원, 200억 원 함께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도 크게 무리하지 않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매출 증가가 이익과 현금 증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좋은 매출 성장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B기업을 보겠습니다. B기업의 매출도 똑같습니다. 1000억 원, 1300억 원, 1600억 원. 매출만 보면 이업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100억 원, 70억 원, 30억 원.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듭니다. 매출 채권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재고도 쌓이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나빠집니다. 매출 숫자는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제 체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매출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할인입니다.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가격을 크게 낮춥니다. 판매량은 늘어납니다. 매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하나를 팔아서 남기는 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상 판매입니다. 기업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아주 긴 결제 기간을 제공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품은 오늘 가져가십시오. 돈은 몇 달 뒤에 주셔도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입니다. 판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출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기업에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출 채권만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출은 숫자만 보고 좋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밀어내기식 판매입니다. 기업이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거래처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는다면 다음 주문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재고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의 높은 매출보다 다음 분기에도 판매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매출은 반복됩니다. 좋은 매출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성입니다. 제품이 좋습니다. 고객이 계속 찾습니다. 새로운 고객도 들어옵니다. 기존 고객도 다시 구매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한 번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기와 여러 해에 걸쳐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대형 계약 하나로 매출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그 계약이 없습니다. 매출도 다시 감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과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매출의 질은 네 가지로 보면 쉽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하는가? 많이 팔수록 실제 이익도 늘어나는지 봅니다. 두 번째, 판매한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는가? 매출 채권만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봅니다. 세 번째, 재고가 정상적으로 관리되는가? 매출보다 재고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지 봅니다. 네 번째, 매출이 반복될 수 있는가? 한 번의 특별한 매출인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인지 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2강에서는 갑자기 급증한 매출을 공부했습니다. 13강에선 매출 채권을 함께 봤습니다. 14강에서는 재고를 봤습니다. 15강에선 매출과 영업이익을 연결했습니다. 16강에선 매출과 현금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도 증가하는지 봅니다. 매출 채권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는지 봅니다.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는지 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아지는지 봅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다음에도 반복될 수 있는지 봅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매출은 이익을 남깁니다. 좋은 매출은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좋은 매출은 재고를 과도하게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매출은 다음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17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지나치게 낮췄다면 매출은 증가해도 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많이 판매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면 매출 채권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계속 쌓인다면 앞으로의 매출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볼 때는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팔아서 얼마나 남겼는가, 판매한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가, 제품이 계속 팔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매출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가,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좋은 매출은 숫자만 커지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과 현금을 함께 키우는 매출입니다. 매출 완전 정복 심화편 18강.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면 주가에는 어떤 신호일까요? 기업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해 1,000억 원, 다음 해 1,500억 원, 지난해 1,800억 원, 올해 2,000억 원입니다. 매출은 분명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것이 보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출 성장률의 둔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왜 투자자들이 매출 성장률 둔화를 중요하게 보는지 아주 쉽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주가는 현재의 매출보다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속 50km, 조금 뒤에는 시속 80km, 그 다음에는 시속 100km까지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속도가 더 이상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멈춘 것도 아닙니다. 뒤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속하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기업의 매출 성장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A기업의 매출을 보겠습니다. 첫 해 1,000억 원입니다. 다음 해 1,500억 원입니다. 매출이 50%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 해 1,800억 원입니다. 성장률은 약 20%입니다. 그 다음 해 2,000억 원입니다. 성장률은 약 11%입니다. 매출 자체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50%, 20%, 11% 매출이 커지는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것이 매출 성장률 둔화입니다. 왜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할까요? 특히 성장기업의 주가는 현재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성장할까? 그 다음 해에는 얼마나 성장할까? 앞으로 얼마나 큰 기업이 될까? 이런 기대가 주가에 먼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르게 떨어진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증가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매년 매출을 50%씩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은 내년에도 비슷한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20%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매출도 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기대했던 성장보다 실제 성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선 좋은 실적이냐 나쁜 실적이냐뿐 아니라 기대보다 좋았느냐 나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성장률 둔화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커질수록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매출 100억 원인 기업이 매출을 100억 원 늘리면 매출이 2배가 됩니다. 하지만 매출 1조 원인 기업이 2배 성장하려면 매출을 1조 원이나 더 늘려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조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둔화됐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출 증가액 자체는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전체의 성장이 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 기업이 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품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성장률 둔화라도 이유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A 기업과 B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기업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하지만 매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아집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증가합니다. 기업이 커지면서 성장 속도는 조금 낮아졌지만 돈을 버는 힘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성장률 둔화를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B기업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신규 주문도 줄어듭니다. 영업이익도 감소합니다. 재고는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나빠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기업이 커져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성장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것인지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률 둔화와 성장 종료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이 50% 성장하다가 30% 성장했습니다. 성장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50%, 30%, 10%, 0%,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면 이제는 성장 둔화를 넘어 매출 성장 자체가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성장률보다 몇 년 동안 성장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아직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매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실제로 나빠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현재 실적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문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매출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현재 숫자와 함께 미래의 방향을 봅니다. 실전에서는 4가지만 보십시오.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기업을 발견했다면 첫 번째, 매출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성장률 둔화가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세 번째,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나빠지고 있는가? 네 번째, 앞으로의 주문과 수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 4가지를 연결해서 봅니다. 18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성장 속도까지 계속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은 계속 증가하면서도 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출 성장률 둔화입니다. 특히 높은 성장을 기대받는 기업에서는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면 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영업활동 현금 흐름, 신규 주문, 산업휴 이런 숫자와 상황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한 번 낮아졌다는 사실보다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인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가, 이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8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주가는 매출이 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도 함께 봅니다. 매출 완전 정복 심화편 19강. 매출이 줄어도 좋은 기업일 수 있을까요? 기업의 실적을 봤습니다. 매출이 줄었습니다. 2천억 원. 올해 1,800억 원. 매출이 200억 원 감소했습니다. 보통 매출 감소를 보면 좋지 않은 신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매출 감소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일부러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줄이면서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매출 감소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결과보다 왜 줄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식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은 아주 많습니다. 매출도 높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할인 비용, 배달 수수료, 포장 비용 이런 비용을 빼고 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습니다. 매출은 크게 만들어주지만 실제 이익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수익성이 낮은 주문을 일부 줄였습니다. 그 결과 매출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남는 돈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매출 감소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에는 여러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제품, B 제품, C 제품. 그런데 모든 제품이 똑같이 돈을 벌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품은 많이 팔리지만 이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은 판매량은 적어도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기업이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제품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A 기업을 보겠습니다. A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2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올해 매출은 1,800억 원입니다. 매출이 2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A 기업은 수익성이 아주 낮은 제품의 판매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남는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덜 팔았지만 더 많이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출 2천억 원에서 영업이익 100억 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출 1,800억 원에서 영업이익 150억 원을 남겼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매출 100원당 남기는 돈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수익성 개선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했다면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B기업을 보겠습니다. B기업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2천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A기업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제품 주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고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기업과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제품 수요 자체가 약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매출 감소와 위험한 매출 감소, 이제 아주 쉽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의 매출 감소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매출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아집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집니다. 기업의 체력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할 수 있는 매출 감소입니다. 제품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고객 주문이 감소합니다. 매출이 줄어듭니다. 영업이익도 줄어듭니다. 재고는 쌓입니다. 현금 흐름도 나빠집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사업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매출이 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되는 사업도 있고 돈을 거의 벌지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을 매각하거나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기업이 작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적자를 내던 사업이 사라졌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기업의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져서 매출이 줄 수도 있습니다. 제품 판매량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화학처럼 제품 가격의 변화가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산업에서는 판매량뿐 아니라 제품 가격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업은 왜 매출이 감소했는지 볼 때 제품을 적게 팔아서 그런 것인지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감소인지도 확인합니다. 한 분기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것만으로 기업의 성장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장 보수 때문에 생산량이 잠시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주문 시점이 다음 분기로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의 일시적인 비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를 봅니다. 그리고 다음 해도 봅니다. 매출이 다시 증가하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몇 년 동안 매출이 계속 감소합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감소합니다. 시장 점유율도 낮아집니다. 현금 흐름도 나빠집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조합을 봅니다. 매출 감소. 이 숫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 증가, 영업이익률 상승, 현금 흐름 개선, 부채 감소. 이런 모습이라면 기업의 질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 재고 증가, 현금 흐름 악화, 부채 증가. 이런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면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실전에선 네 가지만 보십시오. 매출이 감소한 기업을 발견했다면 첫 번째, 왜 매출이 감소했는가? 수요가 줄었는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한 것인지 봅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은 어떻게 변했는가? 매출과 함께 줄었는지 오히려 증가했는지 봅니다. 세 번째, 영업이익률은 좋아지고 있는가? 덜 팔더라도 더 많이 남기고 있는지 봅니다. 네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가? 기업이 실제로 현금을 더 잘 만들고 있는지 봅니다. 처음에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19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 감소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정리하면서 매출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자를 내던 사업을 정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출은 줄어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재고는 쌓이고 현금 흐름까지 나빠진다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를 발견하면 좋다, 나쁘다,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왜 매출이 줄었는가? 그리고 매출이 줄어든 뒤 기업의 이익과 현금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9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덜 팔더라도 더 많이 남기고 더 많은 현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출 완전 정복 심화편 20강. 매출 완전 정복,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매출을 여러 방향에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라는 숫자가 단순해 보였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얼마를 벌어들였는가. 하지만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매출 숫자 하나에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늘 20강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실제 기업을 볼 때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매출은 시작점입니다. 매출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진짜 기업 분석입니다. 가장 먼저 매출의 방향을 봅니다. 기업의 실적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매출을 봅니다.
한 해의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몇 년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1,000억 원, 1,200억 원, 1,500억 원, 1,800억 원. 이렇게 움직인다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000억 원, 1,800억 원, 1,500억 원, 1,300억 원 이렇게 움직인다면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 속도를 봅니다. 매출이 증가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도 봅니다. 예전에는 매출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성장 속도가 계속 느려집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기업이 커져서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낮아진 것일까? 아니면 제품의 인기가 떨어지고 성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일까? 같은 매출 증가라도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이익을 연결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합니다. 이상합니다. 많이 팔고 있는데 왜 남는 돈은 줄어들고 있을까요? 가격 경쟁이 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원가가 크게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과도하게 할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률까지 좋아집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매출 성장이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다음에는 영업이익을 봅니다. 네 번째는 현금을 봅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여기까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판매한 돈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 매출 채권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제품이 창고에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재고가 급증하는 것은 아닐까? 기업은 매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판매한 돈이 현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매출은 결국 좋은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출 채권을 봅니다.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은 80% 증가했습니다. 이런 숫자를 발견했다면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은 팔았는데 돈을 받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매출 채권이 계속 증가하는지, 판매한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흐름을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는 재고를 봅니다. 매출이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는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주문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제품을 미리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앞으로 재고가 판매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와 재고 증가를 함께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매출의 모습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안정적이거나 좋아집니다. 판매한 돈도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아집니다. 매출 채권은 매출 증가 속도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재고도 지나치게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고객이 계속 제품을 찾습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매출의 양뿐만 아니라 매출의 질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의해야 할 모습을 보겠습니다. B 기업입니다. 매출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뉴스에서는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줄어듭니다. 매출 채권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재고도 계속 쌓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나빠집니다. 부채까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매출 하나만 보면 성장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숫자를 연결하면 기업의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출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출이 줄어도 다시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빠 보입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아졌습니다. 현금 흐름도 개선됐습니다. 부채도 줄었습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매출 감소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체질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전 분석 순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매출을 볼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매출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방향을 봅니다. 두 번째, 매출 성장 속도는 빨라지는가, 느려지는가, 성장률의 방향을 봅니다. 세 번째, 매출 증가가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는가, 많이 팔아서 실제로 돈을 남기고 있는지 봅니다. 네 번째, 매출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다섯 번째, 매출 채권과 재고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는가, 돈이 어디에 묶이고 있는지 봅니다. 여섯 번째, 이 매출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가, 제품 수요와 고객의 주문을 봅니다. 처음에는 이 6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결국 매출은 다른 숫자와 연결해야 합니다. 매출만 보면 기업의 크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인지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영업이익과 연결합니다. 현금 흐름과 연결합니다. 매출 채권과 연결합니다. 재고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의 흐름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20강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매출 완전 정복에서 배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먼저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하는지 봅니다. 현금도 들어오는지 봅니다. 매출 채권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지 봅니다. 재고가 쌓이지 않는지 봅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 봅니다. 반대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면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매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익입니다. 그리고 현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입니다. 오늘 20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좋은 매출은 많이 파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남기고 현금으로 들어오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매출입니다.